저희 오늘 대변인으로 김영임 대변인 이렇게 선임해가지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이공계 출신 인재로서 또 우리 당의 특성과 좀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외신 대변인을 했었던 만큼 국제적인 그런 문제도 정통한 그런 대변인입니다. 앞으로 언론인들께 취재하면서 많이 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3시에 연찬회를 하면서 이제 저희 개혁신당 3기 지도부의 비전과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선거에 대비하는 어떤 자세나 이런 것들 상세하게 언론인들과 국민들께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가진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국에서 저희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최고위원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일제히 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피력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 보여지는 모양새는 특검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에 더해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과 단일화를 했던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범위에서의 그런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8.15 사면이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면이라는 것이, 사면 복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경일이나 여러 가지 시점에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8.15에 이걸 하는 것이 조금은 모양새가 부적절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경찰이 이춘석 의원에서 압수수색이 나섰다는 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깜짝 놀랐네. 근데 이춘석 의원실을 이준석 의원실 또 왔어 그래가지고 이춘석 의원님이 받으시는 의혹 자체가 사실 이재명 정부에게는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에 몰릴 수 있는 자금을 증시로 가져와서 부동산에 있는 버블을 빼겠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큰 정책 기조인데, 코스피 시장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최근에 관심받고 있는 AI 주식 관련 신뢰가 한 방에 무너질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해서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안은 압수수색보다도 물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이춘석 의원의 핸드폰에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설치 상태나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국민들이 명명백백히 어떤 상황인지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본인들 주장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사실상의 탈당 권고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경찰의 수사 자체가 신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례가 이춘석 의원에게만 국한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AI 관련해서 LLM 과제 신청과 그에 대한 선장 같은 것도 과방위에 있는 제가 봤을 때도 좀 이례적인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급 정보가 주식시장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춘석 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원래 환부가 한 1c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실제 도려내야 되는 부위는 거의 한 5cm 가까이 도려내야지 이게 완치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장난치는 사람들은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좀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님,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7% 가까이 등락을 했는데요. 네. 사실 임기 2달 좀 넘은 통지지율 이렇게 좀 하락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러 복합적인 하락 이유가 있겠지만 야당 대표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현재 언론 지형만 믿고 정책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언론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 정국이고 그렇다 보니까
매우 일방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지로귀마성,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결과를 포장하는 그런 여권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당장 통상협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초기에 이것이 굉장히 성공한 협상이라고 정부 측에서 홍보했지만 실제 주식시장과 기업의 반응은 싸늘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국민들이 체감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모든 정책은 빵빠레를 울리면서 시작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가지고 제한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과 그리고 국민들 실망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저희가 기억해보면 재난지원금 형태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소비가 골고루 퍼지는 경향보다는 특정 직종에 쏠리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안경점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된 모습,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안경 매출에 더해가지고 학원비로 이게 사실상 사용되는 비중이 꽤 높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처음에 기대하고 있던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체험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지지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소비 쿠폰 같은 것을 이제 대한민국이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할 때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업종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에는 지원의 대상 그리고 소비의 대상을 국민들이 정하기 때문에 잘 되는 가게는 더 잘 되고 안 되던 가게는 마찬가지로 지출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야당 측에서 계속 지적했는데 그거를 묵살한 대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정책 설계와 집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상승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억제됐다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최근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전세 시장 자체가 소멸하고 이제는 고가 월세가 아마 주거 형태로 등장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4제곱미터짜리 집을 월세로 사는 것의 비용은 아마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가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부담일 것이다. 그러면은 대안 없이 이런 어떤 규제를 들고 와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는 또 별개의 다른 부동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좀 구호에 매몰된 그런 정치가 아니라 실제 이제 한 2달 정도 이런 국정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국정 운영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질문도 없으실까요? 예. 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8월 말 유력하다는 보도 나오는데 네. 그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좀 어떤 점을 부각해서 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기에 조금 더 편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우리가 잘 영상으로 기억하는 그 소파에 앉아 사는 대화 속에서 겪었던 곤란함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과정 그런 면모에 비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국제적 외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 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익숙하지 않으시고 할 텐데 정말 그런 것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성급하게 만나서 성급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외교 전문가들,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위성락 실장 정도 제외하고는 대미 외교의 정통한 전문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정 급하시다면은 지난 정부의 인사를 할지라도 대미 외교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익 앞에 외교적 국익 앞에 좌우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정부와 전 정부의 사람을 가릴 여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